러시아 정부가 나서서 육상 선수들한테 약물 복용을 시켜가지고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했다 라는 사실이 지금 폭로되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사실상 자국 육상 선수들에게 이 약물, 도핑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혈액 샘플 등을 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뭐 조사에 협력을 하겠지만은 복무용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요, 정말 이 국가가 과거의 소련, 즉 공산주의 소련 사회처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투가면 이웃나라 침공하고, 투가면 그냥 저 멀리 중동까지 가서 폭격을 해대고, 이제는 뭐 과거에 보면 동독이나 소련이 올림픽이 열리면 1, 2등 했는데 전부 국가가 이런 체육 선수들을 인위적으로 양성을 해서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그때도 약물을 복용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검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때 넘어갔는데, 이번에 제대로 터졌는데, 러시아는 과거에 제정 러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소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에 보면 이 차세대 푸틴으로 국방장관이 부각되고 있다, 쇼이구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군사력이 소련 붕괴 이후에, 해체 이후에 무너졌는데 다시 끌어올린 장군입니다. 푸틴하고 스포츠도 같이 하면서 친구처럼 지낸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뭐 과거에도 해결사적인 어떤 스타일이었고 지금도 넉살이 좋고 적이 별로 없다 이러는데요. 자, 국민들이 선출해야 될 자기 대통령 자리를 뭐 러시아는 푸틴하고 친하였어. 그리고 푸틴이 시키는 대로 잘한 그런 사람이 그냥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러시아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의 독특한 전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공산화되는 1910년대, 19년인가 뭐 그렇게 됐죠.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 왕조 국가가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또 공산주의 왕조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이후에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민주주의적인 전통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면 러시아는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전통이 길었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은, 실제로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시행한 지 15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과거의 중간쯤에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통이 있던 폴란드나 체코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는 자유로운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풍토가 없고요. 푸틴 빼놓고 나머지 정당들은 다 질이 멸렬하고 있고, 또 주요한 정치적 지도자는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야당의 지도자이자 야권의 그 시위 등을 주도하는 사람이 심야 애인하고 모스크바의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큰 어떤 트럭이 하나 지나가더만 컨테이너 순식간에 사람은 총에 맞고 죽은 채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즉 러시아는 뭐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이 무너져서 만약에 이 남북 통일이 됐다면 15년쯤 지난 사회, 그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게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러시아의 국민들이 과거에 대국에 살았고 문학적이거나 예술적 소양이나 철학적 소양이 높다 하더라도 중간에 단절되었던 공산주의 사회의 경력,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전혀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19년부터 뭐 91년까지가 그냥 공산주의 사회로서 또 다른 왕조로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단절돼버립니다. 진화가 안 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다가 지금
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겉으로 표방을 하더라도 엘친부터 푸틴까지 지도자 하는 사람들 꼴을 보면 한마디로 자기들도 또 다른 러시아의 황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지 그러려면 얼마가 걸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버마의 지금 선거가 아직도 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개표가 지연되고 있고 혼선 부정이 지금 염려되고 있다. 군부가 개표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지 선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개표가 완료되지 못했다. 버마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도 참 의아스러운데 군부가 좀 음흉한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저는 아웅산 수치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영화 더 레이디라고 중국 배우 양자경이 아웅산 수치 역할을 한 영화에 보면 정말로 이 참 인내심이 강하고 또 교양이 있고 절제되고 분노를 삭히는 신념의 화신으로 아웅산 수치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아웅산 수치가 선거점 이긴 것처럼 애측되는 며칠 하는 발언을 보면 이 사람이 민주주의적인 소양을 갖고 있겠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발언 내용에 보면 그 인터뷰를 했어요. 다음 미얀마 대통령은 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명될 뿐이지 아무 권한도 없을 것.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스스로도 당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야지 주인이지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본인이 지금 이 버마의 선거혁명을 이끌고 있고 또 정치적 지도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헌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버마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본인이 대통령을 뒤에서 주무르겠다 허수아비 하나 세워서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웅산 수지 스스로도 민주적인 지도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버마가요 선거 이겨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갈 길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면 10개를 합니다. 일본은 지금 헌법이 메가드 사령부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그걸 평화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교정권을 불인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본 헌법 구조에 담겨 있는데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져서 이제 1946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군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냥 자위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 헌법 구조를 아베가 이제 내년쯤에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안보 법안에 대해서 지난 9월 때 개정을 강행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지금 이 안보 법안 개정 이후에 다시 한때 2배 정도 반대가 높았습니다.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는 자포자기인지 안 그러면 현실을 수용하는 건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일날 도쿄에 부도관이라고 유명한 체육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 유명 가수들 거기서 이 콘서트도 하고 또 각종 중요 복싱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도 많이 현대죠. 11,000명이 모여갖고 헌법 개정을 일본의 우익들이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아베 측근도 여러 사람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280명이 이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고 우익 농객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대요. 이제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같은 날 동경의 다른 어떤 장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 5명과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80명 모였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일본 사람들의 속성이 그 힘이 어디에 실리는가에 따라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를 갖다가 2배 이상 많이 해놓고도 안보 법안이네 개정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수용하는 부분들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아베가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나면 또 다 수용하게 돼 있다고 본 그 시각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일본의 이런 어떤 독특한 국민들의 정서 문화는 봉건주의 사회에서요,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뭐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사무라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주가 있고 쇼군이 있고, 이런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는 이런 문화들이 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한국의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대처하는 즉 한국의 우파들의 입장을 제가 보면요,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뭐 저보고도 이래가 되겠냐, 큰일 났다, 뭐 잘못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많았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불리를 떠나서 밀어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일말의 회의도 없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또 형성되는 겁니다. 아베한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정치가 좀 배워야 됩니다.